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에 관심을 가져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월가 최고 분석가들은 이 세 개 종목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분쟁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단기적인 혼란에 휘둘리지 않고 매력적인 주식을 찾아야 되는데, 자, 그렇게 찾기 위해서는 월스트리트의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도 참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팀랭스에 따르게 되면은 세 가지 주식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 날마다 하는 거니까 요런 사람들 중에서도 잘 나가는 것들 골라보면은 그 진짜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루멘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다른 것보다는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차세대 통신에 필요한 광학이라든지 광자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킹에 필요한 게 지금 광자가 상당히 뜨고 있죠. 그래서 요런 것들 1년 동안에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과학 네트워킹 분야와 관련 부품 분야에서 눈부신 상승세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JP모건 같은 경우는 광섬유통신 OFC 이런 컨퍼런스라든지 회의에서 진행된 투자자 브리핑 이후에 자, 주식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565달러에서 950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 엄청나게 올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번 행사와 회의를 통해서 다양한 성장 동력에 걸쳐서 향후 수요에 대한 명확한 전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 방면에서 지금 이제 자신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회사가 새로운 계약의 체결과 생산 능력의 확장을 강조하면서 재무 전망 상향 조정에 대한 확신이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대규모 네트워크에서 광학 제품의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 특별히 코패키지의 광학, CPO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광회로 스위치, OCS 이런 분야의 주요 성장 동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이 수요 증가, 그 다음에 향후 수익의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거겠죠. 자, 이것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네트워킹 분야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7년도 이유를 내다보고 이러한 기회를 고려하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2027년도에 EPS를 갖다 24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25달러 이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28년도에는 36달러 이상으로 끌어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OCS의 고객 개선과 마진 개선, 비용 절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AI 투자에 따른 수요 증가를 고려해 볼 때 상향 조정된 목표 주가, 과거 평균보다 높은 주가 수익 비율 이런 것들이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성장이 높으니까 멀티플을 좀 확장해 준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이 핫한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광 쪽에 있어는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도 루멘텀이 가장 지금 이제 발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EPS와 더불어서 매출의 성장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지금 2010년도 본다면 그때가 277%에다가 103%, 그 다음 48%로 좀 줄어들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27년도 말이라든지 2028년도 초반 정도 되면은 아무래도 성장 자체가 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EPS 뭐 7달러에서 15달러, 15달러에서 23달러 가니까 많이 달리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매출 마찬가지입니다. 2.92빌리언, 그 다음에 5빌리언, 그 다음 7빌리언 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70%, 41%니까 약간은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서 2027년도 말까지라든지 아니면 2028년도 초반까지는 좀 달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적정 주가를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2017년도가 15.84 정도 되고 있죠. EPS가. 자, 그럴 때 멀티플을 얼마만큼 주면은 아무래도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현재는 56배 정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는 7.79죠. 자, 그렇게 했을 때 114배수나 받고 있는데, 자, 15배수로 15달러로 넘어가니까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P는 좀 줄어드는 그런 입장이 있다. 자, 일단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줄 수 있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P 레이쇼를 볼 것 같으면 섹터 평균은 뭐 23배수니까 이거 뭐 잽이 안 되죠. 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패그 배수가 높다는 겁니다. 0.87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섹터 평균보다 한 40%가 높은데, 자, 이 정도 일단 300%는 높은 그런 밸류에이션 줄 수 있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것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고평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정도의 멀티플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5년 평균은 30배수인데 이거보다는 좀 더 많이 줄 수 있겠죠. 뭐 60배수나 그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 루멘텀하고 코히어런트하고 한번 비교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루멘텀은 지금 114배수 나오고 있고 코히어런트는 64배수 나오고 있다. 조금 일단 2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죠. 자, 배수에서.
자, 그 이유를 보게 되면은 성장에서 그만큼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포월드 기준으로 매출의 성장을 본다면은 54%고 여기는 22%죠. 그 2배 정도 일단 성장이 여기가 높다는 겁니다. 성장이 높으니까 당연히 밸류를 높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멀티플이 확장이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가 말씀드리기는 한 64배수, 65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게 줘도 요걸 가지고 우리가 멀티플을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 멀티플 가지고 우리가 일단 적정 주가를 구해봐야 되니까 15.84 정도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무시해서 한 64배수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일단 1000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부터 시작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한 1000불 정도로 갔을 때가 좀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이익과 매출이 더욱더 증가되면은. 근데 마지노선 한 그 정도로 일단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직전 고점대 있죠. 지금 이제 같은 때 직전 고점대, 저 그거 자체가 올라갔던 것이 한 지금 모습 속에서 960불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거기서 거기보다 조금 더 갈지 아니면 조금 더 거기서 왔다 갔다 할지를 우리가 한번 체킹해 봐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 섣불하게 사기보다는 좀 빠질 때 그럴 때 사셔서 좀 들고 가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은 일단 브로드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브로드컴 자체는 AI 기반의 제품의 수요 증가로서 수혜를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메타와 더불어서 단연간 계약을 체결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에 대기업의 급속도로 성장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자, 많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또한 브로드컴은 구글하고 엠트로픽도 파트너십을 확대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메타 이후에 벤치마크에서 애널리스트의 입장에서 본다면 브로드컴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을 유지하면서 목표가 485달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메타 인수를 통해서 브로드컴이 2027년도에 AI 칩 매출이 1000억 달러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기존의 목표를 갖다가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겠죠. 특별히 XPU 그 맞춤형이죠. 이거 자체가 프로그램 중에 하나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일정, 그다음 배포 가능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많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전에 경영진이 언급했던 브로드컴의 맞춤형 XPU 사업에 대한 확신의 증가, 이런 것들이 현재 6개 고객사를 확보한 데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구글의 차세대 TPU, 텐스 처리 장치라든지 메타의 지금 MTIA 이런 것들의 로드맵에서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이 기대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브로드컴의 XPU 같은 것들은 엔트로픽의 규모 확장, 올해 들어서 1기가와트에서 2027년도엔 3기가와트로 상당히 일단은 규모를 확장한다는 것들, 오픈 AI 역시도 1세대 XPU를 배포하는 데 있어서 1기가와트 이상의 컴퓨터 용량을 통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런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있죠. 인프런스 추론 단계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메타와의 파트너십 계약이 단순히 일반적인 에이직의 설계 수준에 그치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은 현재 여러 세대의 AI 가속기의 칩 설계라든지 고급의 패키징 그리고 네트워킹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배포당의 콘텐츠 양을 늘리는 동시에 메타가 공급업체를 바꾸기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자, 이런 것들은 락인이 좀 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계약 초기에 있어서는 1기가와트 이상의 용량 확보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향후 수기가와트 규모로서 확장될 계획이라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자, 하이퍼스케일의 AI 인프라 자체가 이제 공공시설의 규모로서 구축되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맞춤형 칩가의 규모의 네트워킹 솔루션을 모두 제공하는 브로드컴 같은 기업의 긍정적인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브로드컴 한번 보겠습니다. 브로드컴 역시도 EPS 성장률 있죠. 요거 자체가 67%, 58%, 24%니까 2028년도가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AI 인프라 까는 것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피크가 되고 있는 시점이 2027년도께 피크가 되고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뛰어오르죠. 자, 그러다가 2027년도 말이라든지 그 정도 되면 조금은 피크가 좀 수그러들 수가 있다, 저 그렇게 보시면 되고, 매출의 성장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63, 그 다음에 51, 27로서 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2027년도 중반 아니면 말까지가 좀 달리지 않겠는가, 강하게 달릴 때는 자,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장률이 중요한데 성장률이 좀 꺾인다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조심을 할 때다. 그 한 6개월이나 1년 전부터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그렇다면 지금 18.12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곱해줘야 될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고, 지금은 22배수 정도 주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봐야 되는데 18.12 정도 되고 있죠. 자, 거기다가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주면은 적정 주가가 나오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지금 밸류에이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자체를 보게 되면은 지금 볼 수 있어 35배수니까 좀 많죠. 섹터 평균이 25배수, 23배수고, 자, 5년치를 본다면 5년치는 25.76배수입니다. 자, 그런데 그 패그 배수가 성장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0.86, 1.45니까 한 40%가 저평가되어 있다. 자, 그때 충분히 한 30배수는 받을 수 있는데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25.76을 보면서 우리가 잡아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자, 25.76 정도를 줬다. 자, 그렇게 하시고 25.76배수죠. 자, 거기다가 곱하기를 해서 지금 18.12달러 정도 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했을 때 실질적인 가격대는 466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466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지금 아무래도 요거보다도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죠. 적어도 이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부터 시작해서도 충분히 가격대는 많이 가지 않겠는가, 15% 이상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장기적인 이야기를 본다면 좀 요건 요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2028년도까지 본다 하더라도 22%나 올라가고 있죠. 22달러나 올라가고 있죠. 자, 물론 이때는 뭐 23배수 뭐 그 정도까지 못 준다, 25배, 30배수 못 준다 하더라도 평균은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균을 본다면 여기도 22.86이니까 22.56이니까 적어도 25배수는 줄 수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564불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는 우상향하면서 더 달릴 수가 있고, 1년치만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460불 정도가 되지 않겠는가. 2년치를 본다면 500불 더 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델 테크놀로지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AI 인프라의 수요 증가의 수요를 보고 있다. 세 가지 종목 다 모두 다가 AI 인프라를 깔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속적인 AI 붐 자체가 델 서버의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미츠호 증권에서는 180에서 215달러로서 상향 조정하고 매수 의견을 유지한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물론 지금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도 있죠. SMCI도 있는데 요거 분야에 있어서 아무래도 서버 기술 분야의 선두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엔비디아 제품의 불법 추월화 이런 것들 혐의로서 기소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문량의 변동으로서 델이 아무래도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슈퍼 마이크로는 중국의 AI 기반의 서버를 공급하면서 이번 소송에서 슈마컴 자체가 피고로 지목되진 않았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마컴 자체는 관련된 이러한 단기적인 악재에 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델은 AI 서비스라든지 지원팀 규모가 10배나 크고 향후 5분기 동안에 850억 달러의 규모로 추상되는 사업의 파이프라인을 뒷받침할 탄탄한 재무 상태를 가지고 있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특별히 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2017년도, 2018년도에 지금 서버 수주액이 530억 달러, 그 다음 680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는데, 기존 예상치는 500억 달러, 610억 달러보다도 훨씬 더 상향 조정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수정된 예상치는 델의 AI 서버 시장을 둘러싼 수요라든지 시장 심리의 변화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특별히 코이브의 지출의 증가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특히 2010년도에 자본 지출은 6,89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는데 전년 대비 64%가 증가된 수치고, 2018년도, 2017년도, 8년도는 각각 18%, 10%가 증가되면서 8,8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 그만큼 많이 이익과 수요가 있다는 이야기 되겠죠. 매출이 없으면 이렇게 안 들어가는데, 자, 거기다 AI 서버의 시장 점유율 자체가 2015년도에 19%에서 2019년도는 25%로서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의 증가 자체를 통해서 규모, 재무의 건전성, 그리고 잘 구축된 공급망 등에 힘입은 것이다. 자,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는 가는 데면 서서히 올라는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주가 자체가 세 가지 종목들은 좀 가지 않겠는가, 들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델 같은 경우는 요번에 일단 좀 많이 올라가고 있죠. 매출의 성장이 2017년도가 되면은 좀 많이 올라간다. 자, 그때가 매출도 마찬가지고, 그 이유는 아무래도 슈마컴 때문에 단기적인 반사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 2010년도니까 2017년도 중반 아니면 그때까지는 좀 더 달릴 수 있지 않겠는가. 자, 그다음부터는 뭐 올라가는데 그렇게 이익의 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매출의 성장이 한 자리 숫자니까 요번에가 많이 올라갈 때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될 것이 2017년도가 12.88 정도 되고 있는데 얼마만큼의 멀티플을 줘야 될지, 자, 그게 문제겠죠. 그래야 적정 주가 나오니까.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밸류에이션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23.64 정도가 섹터 평균인데 15.26배수니까 상당히 저평가되고 있죠. 자, 근데 원래는 5년치를 본다면 11배수였습니다. 컴퓨터만 할 때는 요거 주는 게 적당한데 지금 AI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멀티플을 확장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패그 배수를 본다 하더라도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증가가 많이 되고 있죠. 1.45가 예측치인데 0.9로서, 그래서 즉 말해서 성장률도 좋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하여튼 우리가 못 줘도 지금 이제 23배수는 아니라도 한 20배수는 충분히 받을 수가 있지 않겠는가. 저 AI 때문에 멀티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에 지금 이제 20배수 정도 주고 있으니까 자, 그걸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모습에서 12.88에다가 20배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2.88, 자, 거기다 곱하기 20배수 해준다. 자, 그렇게 했을 때는 257불 정도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257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뭐 주가 상승 여력이 조금 더 있겠죠.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이런 것들도 추세 자체를 본다면 고점을 돌파하면서 가고 있죠. 그래서 180불대 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지금 이제 반짝하면서 뭐 슈마컴도 있겠지만 AI가 접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한 2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